이제 이번 학기 창의공학 프로젝트 수행평가 학습지 즉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 반 번호를 쓰시고요. 자, 모둠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1, 2번이 1모둠이고요. 3, 4번이 2모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른쪽 왼쪽 앉은 사람이 같은 모둠인데요. 그렇게 하면 31번, 32번이 16모둠이고요. 33번, 34번이 17모둠이 되는데 34번이 없는 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5번하고 6번이 3모둠이어야 되는데 6번이 전학 갔다. 자, 이렇게 한 명만 남은 모둠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모둠을 재구성하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둠은 그 짝수 번호 나누기 2 하면 자기 모둠이 나와요. 3, 4번은 4번을 나눠서 2모둠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짝수 번호 나누기 2 요게 여러분들 모둠명입니다. 그래서 1, 2번이다 그러면 1모둠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맨 윗줄에는 본인의 학번, 그 다음에 본인의 성명 쓰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 모둠원의 학번 성명을 쓰면 됩니다. 보통 2명이 한 조지만 뭐 예를 들어 전학 등으로 인해서 3명이 한 조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QR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요런 것들은 이제 결석을 한다거나 조퇴를 한다거나 하여튼 수업을 못 듣고 혹은 수업은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표지 포트폴리오 앞표지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프로젝트 상황 지시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읽어봤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런 로봇이 이번 수행평가의 주제예요. 다만 우리 이제 물에 뭐 담그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모터에 바퀴를 달아서 이제 수거하는 로봇,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육지에서 돌아다니도록 할 건데 테마는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해양 환경을 보호하자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요렇게 평가가 될 거예요. 먼저 여기 이제 8점 만점이고요. 8점 만점의 수행평가인데 2점은 요 학습지 점수입니다. 학습지. 자, 3점은 자, 중간평가가 있어요. 중간평가. 그 다음에 3점은 실제로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학습지 2점은 개인 점수고요. 중간 평가도 개인 점수입니다. 요 테스트만 모둠 점수예요. 그러니까 개인 평가가 8점 중에 5점이죠. 같은 조라고 해서 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 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작 구현하기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터 2개를 달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뒷바퀴는 이제 바퀴가 아니라 이제 베어링으로 달 건데 어쨌든 이 2개를 컨트롤해서 전진, 후진, 우회전, 좌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서버 모터라고 해서 이제 각도를 정해진 각도만큼 사용자 입력한 각도만큼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모터가 있습니다. 그걸 서보 모터라고 하는데 서보 모터 이 서버 모터를 2개를 달아서 어떤 로봇 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수거해 와야 되는데 이 공을 이렇게 근처에 가서 이 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장착을 할 건데 요것도 선생님이 자, 몇 도 회전해 봐라 그러면 회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또 LED 2개를 뭐 이런 데 달 거예요. 자동차에다. 그것도 선생님이 말했을 때 점열을 해야 되고요. 이건 전체 개인 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2점이에요. 그래서 학습지를 잘 작성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줬다가 그 유사할 경우 두 학생 다 감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션 수행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선생님이 기술실 복도 앞에 요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작년에 쓰던 게 그대로 있죠.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놨고요. 여기에 이제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는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탁구공 2개, 테니스공 1개를 놓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요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싹
여기다가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갖고 오면 만점, 시간이 초과하면 감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논술 수행평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배점이 많은 그런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언 구성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번 수행평가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역할이 존재하는데요. 하나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할, 그 다음 하드웨어 엔지니어 역할, 제품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하냐면은 프로그래밍 하죠.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래밍.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뭐랄까요? 이 수행평가에서는 전기 회로 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이너는 어떤 외관을 제작할 거예요. 외관을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다 수행할 때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료는 이게 상당히 고가의 재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그냥 전체 다 주고 수거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 동안만 대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업 시작 전에 대여하고요. 수업 종료 5분 전에 반납을 하셔야 돼요. 반납을 못하면 다음 시간 다른 반이 수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고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엘리오 보드, 그리고 요 배터리와 배터리 홀더, 요 두 개를 선생님 자리 주변 선반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보시면 글자 써 있지만 엘리오에도 자 1모듬, 2모듬, 3모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17모듬까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을 건데, 자, 자기 걸 가져가셔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 혹시 이걸 반납 안 하면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니네 수업 시간에 그걸 찾으러 가야 된다는 뜻이고, 또 요거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합선이 일어난다거나 하게 사용했을 경우 여기서 냄새가 나고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거 6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내라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걸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수업 시간 전에 대여하고 곧바로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수행평가 기간 동안만 대여합니다. 이거 지금 12시간짜리 수업인데요. 12시간 동안 이제 갖고 마지막 테스트 마치고 선생님한테 반납을 하셔야 돼요. 재활용을 우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DC 모터랑 바퀴 2개, 서버 모터 2개, 로보트암 쉴드 하나, 캐스터 1개, LED 스트링 2개인데 안 써있네요.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그냥 막 써도 되는 건데, 자,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 이제 쓰라 그러면 막 30개씩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번 수행평가는 자,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무게를 많이 늘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주어진 미션만 수행하면 돼요. 이거 막 미적인 내용 보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 예쁘게 디자인 한다고 아이스크림 막대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체결할 수 있게 볼트와 너트도 많이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 볼트 너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볼트와 너트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쓰셔야 돼요. 그다음 기역자 철물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막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수직으로 붙이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하면 글루건 같은 걸로 안 붙거든요. 그때 이제 니은자 철물, 이제 기역자 철물 뒤집으면 니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볼트 하면 아이스크림 막대가 이렇게, 그림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꺽쇠 철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좀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트폴리오 3번은 해양 생태계 파괴 실태 조사. 자,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전 수행평가에서 그 조사를 하면서 조사에서부터 원인을 파악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례를 찾고요, 뭐 오염의 정도, 원인, 오염원의 유형 이런 것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오세요.
그리고 해결 방안도 생각하는데, 이제 해결 방안 하라 그러면 뭐 분리수거 잘한다 이거 하나만 띡 써놓는데 이렇게 되면 감점이 되는 거고요.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쓸 때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개인적 해결 방안, 국가적 해결 방안, 뭐 기술적 해결 방안 3개 정도로 나눠서 제시하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 그럼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분리수거가 있겠지. 그 분리수거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많이 쓰는 마스크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린다는 둥 뭐 있겠죠. 국가적 해결 방안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 있을 테고 또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 있을 테고 또 국가적인 그 규제 방안들이 있겠죠. 공공기관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찾으면 되고, 기술적 해결 방안은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선진국의 그 규제 방안들이 아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걸 또 통과하기 위한 그 기업들의 그 노력들이 이제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정도, 이 친구는 이렇게 잘 썼죠. 또 지금 막 그림도 잘 그려가면서 해결 방안을 선생님이 보고서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로봇이죠. 로봇이 뭔지를 조사해 오세요. 자, 로봇 그러면 우리가 잠깐 배웠던 메카트로닉스를 응용한 게 이제 로봇이죠. 훨씬 더 발전된 형태가 로봇인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 작동 원리를 플로우 차트라든가 마인드맵, 그림 등의 또 형식은 좀 자유롭게 해서 조사하고 소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로봇을 그림도 그려가면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했는데, 자, 이 정도 하시면 감점이 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포트폴리오 6번은 수업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습지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포트폴리오 6번은 따로 하겠습니다. 자, 요 수업은 요 QR코드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오 아두이노도 비교를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모터 테스트 하는 것도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7번 이런 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9번 요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모르는 거는 요 부분을 QR코드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물이 자, 이어폰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폰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들으면서 하시고요. 자, 단락에 대한 내용도 여기 이제 QR코드 선생님 박아 놓을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QR코드 있다고 해서 수업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 다 합니다. 이제 수업을 이해가 안 간다거나 결석한 친구들은 요 해당 페이지에 QR코드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 10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제 10번 보시면 이 내용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1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이제 로봇을 만들기 전에 제작도를 그리는데 이거 절대로 볼펜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걸 아마 계속 지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런 치수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하다 보면 뭔가 변경이 자꾸 될 거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12차시를 주는 이유는 한 7차시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거든. 근데 만들고 나서 뭐 하냐면 남는 시간 노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경기장에서 실제 돌려봐야 돼. 공을 진짜 제한된 시간 내에 갖고 오는지 돌려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변형을 해야 돼. 변형 부시고 다시 만들고, 그러라고 선생님이 볼트와 너트를 드리는 겁니다. 너트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하기 위해서, 체결한 부분을 다시 빼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제품 제작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이 서버모터 이상 작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 서버 모터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모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본체가 이렇게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0도 입력했는데 얘가 이렇게 30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돌아가고 막 28도 갔다 27도 갔다 28도 갔다 27도 갔다 막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리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놨거든. 그래서 그거를 문제 1로 하나 삼아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 그림에 묘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든 하여튼 그 문제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여기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요걸 보시면 왜 그런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는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비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애프터가 되는 겁니다. 애프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상황이 하나 더 이제 여기다 적어주세요. 문제 상황 하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서버 모터로 잡을 거고요. 문제 상황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겪은 걸 적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학에서는 보통 문제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제 요거를 평가하거든요. 평가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시제품 제작하는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단계야. 그래서 기술을 할 때 반드시 어떤 개선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문제 사항을 잘 적어 놨다가 해결한 방안까지도 여기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잘 적었을 경우 이제 좋은 점수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잡맵 작성하기입니다. 잡맵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했던 이 수행평가와 관련된 그 분야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잡맵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이거 느낀 점 감상문 쓰기인데 감상문은 뭐 참 뭐뭐 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 내용을 적는 게 아닙니다. 80%를 과정을 적는 겁니다. 처음에 뭐 했고 구성했는데 뭐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20% 정도는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으면 됩니다. 뭐 힘들었지만 어쨌다 아니면 선생님이 뭐 어쨌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그 학습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